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골프를 얘기를 할 때 손목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온 와전일 수도 있어요. 골핑머신에서는 오른손목을 풀온진 시키래요. 그리고 왼손목을 락을 하라고 하거든요. 풀온진이라는 게 얼어붙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얼어붙이냐면 오른손목 벤트로 얼어붙이고 왼손목을 락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플랫한 상태로 락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 상태로 이렇게 쓰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회전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왼팔 플라잉 웨지, 오른팔도 플라잉 웨지를 두 가지를 동시에 움직이려면 회전하고 수직이 돼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팔뚝 모션은 히터와 스윙어에 대해 동일하고 물리적으로만 차이 있대요. 물리적으로는 차이가 뭐냐면 히터는 오른팔뚝 패닝과 픽업을 능동적으로 하는 거고 스윙어는 원심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패닝과 픽업 모션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풀온진 오른손목과 왼손의 락된 왼손목 위치가 유일한 히팅의 방법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임팩트 때는 이렇게 놓고 항상 왼손목은 플랫해야 되고 오른손목은 이렇게 벤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상태로 돌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백스윙 때는 회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손목을 쓰지 말라니까 얘를 이렇게 꽉 잡고 가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락의 정의는 뭐냐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드레스를 이 상태로 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가운데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임팩트에서 가운데로 온 건 뭐냐면 이 상태로 제가 이 골반만 찾아오면 왼손목이 플랫해서 벤트로 바뀌면서 양손이 가운데로 오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왼손목을 내가 인위적으로 벤트한 게 아니고 이 움직임을 갖다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얘는 플랫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패닝 모션하고 픽업 모션을 하면 다시 왼손목은 플랫해지고 오른손목은 벤트가 제대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왼손목은 수평 모션은 만들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의 수평 모션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인위적으로 얘를 이렇게 꺾은 게 아니고 이건 수평 모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다시 찾아오는 거잖아요. 수직과 회전 모션만 가능하대요. 라인을 지키려면 회전이 먼저 되고 패닝에 의해서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 팔꿈치 픽업에 의해서 왼손목 코킹이 되겠죠. 자, 풀온진의 정의는 오른손목이 벤트가 되면 왼손목은 플랫으로 일치하게 움직인대요. 이건 가장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온 거는 왼손목이 플랫이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손목은 플랫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라인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벤트가 바뀌고 플랫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락이나 풀온진이라는 건 같은 건데 호모킬리가 왜 락하고 이렇게 다르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차별을 두고 싶은 것 같아요. 오른손목하고 왼손목의 그 차이를. 근데 동일한 걸로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임팩트 픽스 위치에서 풀온진 돼야 돼요. 벤트로 풀온진이 돼요. 임팩트 픽스가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포워드 프레스. 이 상태에서 때로는 그냥 어드레스, 포워드 프레스 그냥 여기서 라인을 지켜도 된대요. 또 때로는 여기서 놓고 돌아왔다가 여기서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스트로크 탑에서 팔로우 스로까지 유지가 돼야 된대. 라인을 지키면 벤트가 됐죠? 벤트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임팩트 이후에 여기서 임팩트까지도 오른손목은 벤트 상태로 풀온진이 되겠죠? 놓고 팔로우 스로 여기까지도 양팔이 펴지는 이 구간까지도 오른손목은 벤트고 왼손목은 플랫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렇게 꺾이거나 뭐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최소한 팔로우 스로 때까지도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대. 그래서 풀온진은 오른손목의 락을 의미하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락은 레벨과 벤트 상태를 의미한대요. 오른손목의 풀온진은 벤트는 이해가 됐잖아요. 레벨 상태로도 풀온진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레벨이 뭐였죠? 레벨이 어느 거의 중립 상태죠? 수직적인 코킹과 언콕의 중립 상태의 레벨인 거잖아요. 근데 오른손목은 코킹이 되면 안 되잖아요. 레벨 상태에서 벤트만 돼야 된다. 이 상태로 팔뚝의 픽업이 되면. 그래서 오른손목에 벤트가 되려면 보시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대부분 벤트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정면을 보는 게 벤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배노간의 외글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손바닥이 지면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 어깨를 안 움직이고 이렇게 벤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팔꿈치가 내 몸에 붙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냐면 이 손바닥이 지면을 보는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한 오해가 뭐가 있었냐면 벤트를 한다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라인만 지키면서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피터 코에인이라고 아시나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과? 로리 맥킬로이도 아마 피터 코에인한테 요즘은 배웠고 헨리 스탠슨도 있고 그 사람이 가장 유명한 그 드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터플라이 드릴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 얘를 지면을 보게 계속 이렇게 만들래요.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제가 그립 잡고 하면 그대로 가요. 또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 벤트에 대한 오해가 이게 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손바닥 정면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으면 뭐만 하면 될까요? 그냥 여기 피고만 하면 돼요. 여기서 자꾸 이렇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액션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오른손목은 수직 모션과 수평 모션을 만들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픽스가, 임팩트 픽스가 이렇게 벤트가 돼 있으면 이거 이상 더 이제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만 하면 되냐면 패닝 모션에서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고 픽업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회전 모션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상적인 임팩트 정렬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로크 중에 왼손목은 수직 및 회전 모션만 해야 되고 왼팔 플라잉 엣지는 여기서 라인을 지키려면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이루어질까요? 그럼 회전과 수직 중에 회전이 먼저 일어나겠죠. 패닝 모션에 회전 모션이 되고 수직 모션이 된대요. 근데 여기서도 다 모션이잖아요. 액션이 아니잖아요.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이 되는 건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회전 모션도 되고 수직 모션도 됐을까요? 그렇죠. 지키려는 오른 팔뚝의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에 의해서 회전과 수직 모션이 다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오른손목은 회전 모션만 해야 된대요. 오른손목이 회전이라는 거는 패닝이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회전 모션이라니까 얘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벤트는 이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바닥을 보는 느낌? 한번 봐보세요. 제 손바닥이 자 여기서 벤트를 이렇게 했어요. 제 입장에서 얘를 계속 바닥을 보게 할 거예요. 어디를 보내? 제 손바닥이 지금 바닥을 이렇게 보는 건 아니겠죠. 놓고 그래서 손바닥이 바닥을 보고 계속 해도 이 손바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면을 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건 액션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왼손목을 플랫한 상태로 락하고 스트로크 초기에 벤트 상태로 오른손목을 프론진 한 다음 팔로우스루가 끝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드레스는 양손이 이렇게 정렬을 위해서 가운데로 들어오지만 여기서 포워드 프레스를 하면 플랫, 벤트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패닝 모션, 픽업 모션만 하면 우리가 쉽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좀 복잡하면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좀 복잡하고 좀 그런 상태시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이게 헷갈려요. 내가 갖고 있던 그 나름대로의 골프 이론하고 자꾸 충돌을 해요. 손님 말씀해 주신 이해가 안 돼요. 네. 글을 보면 제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쉽게 푼 건데 번역본을 보시잖아요. 더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린 블레이크 선생님한테 이 골핑 머신을 어느 정도 배우고 했었는데 그래서 린 블레이크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린 블레이크 선생님이나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고 싶어 하시는 프로님들 같은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핑 머신의 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혼자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처음에. 그럼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요 사이에 징검다리를 하나 놔주면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기가 수월하겠죠. 제가 동일한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치면 혼자서 저거를 골핑 모션을 내가 공부한다고 치면 이게 없잖아요. 돌이 없잖아요. 건너가기 힘들겠죠. 그러면 저쪽 가서 비슷한 돌을 갖고 와서 여기서 놓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 단축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거,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더 쉽게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해가 돼도 내일 가면 이게 그건가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봐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20년 걸린 거를 프로님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거를 관심 있게 보고 조금 더 있으면 그래도 한 3, 4년 안에는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요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엄청난 시간 안축이에요.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반박을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골픽머신에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반박?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해보시면 오른손목 코킹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나요? 안 해봤죠. 근데 안 돼야 되는 것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왜 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팩트로 설명하지 않나요? 골프 스윙을. 근데 이제 뭐 다른 프로님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프로님들은 그냥 이거를 알아요. 근데 설명을 안 해줘.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고 너 무조건 그냥 코킹 없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해가 돼야지. 그 유명한 프로님이 얘기해 줬던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냥 막연하게 하라고 하면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혼자서 오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막 딴 데로 갈 수도 있다고. 액션으로 다 설명을 하니까. 그렇죠. 모션을 액션으로 설명을 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프로님들이 봤을 때 돌아가죠, 뭐예요. 근데 이거를 야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얘를. 자꾸 이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오해를 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레슨의 오해는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모션을 액션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액션과 모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회전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왜 발생을 했는지, 내가 정말로 돌렸는지, 아니면 다른 움직임에서 얘가 자연스럽게 돌아갔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 그게 중요하죠.